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내려놓으세요. 호흡을 고르게 하고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조 비탈리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는 1970년대 후반 미국 텍사스의 거리에서 노숙자로 지냈습니다. 갈 곳도 돈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 도서관의 의자가 그의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하나의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조 비탈리는 이후 9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영화 시크릿에 출연했으며 수백만 명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르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단순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노숙자였던 그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 그 여정의 출발점은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밤 간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GPS다. 목적지를 입력해야 길이 열린다. 내비게이션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계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막연하게 잘 되고 싶다고 말할 때 우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신호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원해요. 이 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 없는 소망일 뿐입니다. 조 비탈리는 이것을 우주에게 보내는 흐릿한 전파라고 불렀습니다. 흐릿한 전파는 수신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호함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명한 의도만이 우주에 닿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하나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막연한 소망을 선명한 의도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수련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더 정직하게 묻는 연습입니다. 나는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노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수면 중에도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잠드는 순간 의식은 쉬지만 잠재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 당신이 들은 말들을 조용히 반복하고 정렬하고 내면 깊은 곳에 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 비탈리가 도서관 의자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명함은 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때 그 순간부터 우주는 그것을 향해 당신을 정렬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선명함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와 함께 흘러가면 됩니다. 조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명확함은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힘을 조용히 천천히 깨워갈 것입니다. 조 비탈리는 한때 거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돈도 집도 방향도 없었던 그 시절 그가 매일 밤 품었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잘 살고 싶다. 그 바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날이 지나도 달이 지나도 현실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행복해지고 싶다.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매일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들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싶습니까? 더 나은 삶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우주는 감정의 온도를 읽습니다. 그러나 윤곽이 없는 감정에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손을 뻗는 것과 같습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우주를 GPS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비게이션에 서울이라고만 입력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멈춥니다. 서울 어디입니까? 어느 구, 어느 동, 어느 건물입니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출발도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정확히 이 웬 원리로 작동합니다. 잘 살고 싶다는 신호는 우주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흩어집니다. 반면 2년 안에 월 순수입 500만 원,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라는 신호는 선명한 좌표를 가집니다. 우주는 그 좌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라디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방송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얼이 정확한 주파수에 맞춰지지 않으면 들리는 것은 잡음뿐입니다. 모호한 의도는 흐릿한 주파수입니다. 잡음과 신호가 뒤섞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주가 보내는 응답 역시 흐릿해집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기회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도 당신의 안테나는 그것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명확한 의도만이 선명한 주파수를 만들고 선명한 주파수만이 원하는 신호를 수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명확성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비탈리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이미 창조의 첫 번째 행위라고. 막연하게 더 좋아지고 싶다고 말하는 동안 우주는
지금 당신의 현실이 이미 충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변화는 선명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당신 안에 조용히 울려 퍼지도록 두십시오.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내면에 심어두십시오. 나는 정확히 어떤 삶을 원하는가? 윌리엄 블레이크는 말했습니다. 무한을 보려면 모래 한 알 속에서 보라. 명확함이란 작고 선명한 한 점에서 시작됩니다. 그 점이 당신의 우주를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건을 씁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자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종이는 서랍 속에 잠들고 맙니다. 의도 진술문은 다릅니다. 화건이 단순히 원하는 상태를 선언하는 것이라면 의도 진술문은 우주에게 보내는 정밀한 좌표입니다. 조 비탈리는 이것을 내면의 명령어라고 불렀습니다. 잠재의식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쓰인 살아있는 설계도입니다. 좋은 의도 진술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형 동사입니다. 원한다가 아니라 있다, 한다, 느낀다로 씁니다. 뇌는 시제를 믿습니다. 둘째, 감각적 디테일입니다. 냄새, 온도, 질감처럼 몸이 느낄 수 있는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감사의 감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잠재의식에게 이것은 현실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 요소가 하나로 합쳐질 때 진술문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건강해지고 싶다. 이 문장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 날입니다. 감각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이 문장을 읽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는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감사하게 일어난다. 현재형입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 아침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조 비탈리는 1997년 가난하고 무명이던 시절에 작은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도 진술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특정 수입 목표와 함께 자신의 책이 출판되어 독자들의 손에 닿는 장면을 현재형으로 감각적으로 감사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훗날 그 소책자는 The Attractor Factor 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 진술문을 의도로 설정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 진술문은 예언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심은 씨앗입니다. 진술문을 쓰는 행위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순간 뇌는 그것을 현실의 일부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운동각인이라고 부릅니다.
타이핑이 아닌 송글씨가 더 깊이 새겨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낮에 쓴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청사진은 단 한 번 그려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조 비탈리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이미 절반이다. 의도 진술문은 완벽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것 하나를 현재형으로 감각 하나를 넣어 감사하게 써보십시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오늘 밤도 듣고 있습니다. 명확성은 힘이다. 모호함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조 비탈리 무언가를 원한다고 적으려는 순간 내면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너무 큰 거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바라도 될까? 그 목소리는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두려움과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조 비탈리는 처음 고급 스포츠카를 원한다고 존기에 적었을 때 즉각적인 저항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걸 원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저항을 지우거나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욕망이 진짜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검열이 강할수록 그 소망은 더 깊은 곳에서 온 것입니다. 비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요청이 크다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태양은 작은 씨앗에도 광활한 숲에도 동일한 빛을 내려보냅니다. 크기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크기의 제한은 우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작은 소망과 큰 소망을 끌어당기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정확히 같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당신이 허락하는 범위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욕망을 쓰기 전에 이미 스스로 편집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격감의 부재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회선을 끊어버립니다. 우주는 당신의 요청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는 오직 당신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심사관의 목소리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균열입니다. 비탈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욕망을 억지로 키우려 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만약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은 검열관을 우회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만약 허락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내면의 방어를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그 틈 사이로 진짜 원하는 것의 윤곽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중에도 그 질문을 가만히 품어보십시오. 비탈리는 그 저항을 인식하고 난 뒤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지우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우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신호.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인정할 용기가 있다는 선언. 크게 요청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The size of your request does not burden the universe. Only your belief in your own unworthiness does. 조 비탈리. 잠재의식은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는 문장을 수백 번 되뇌어도 잠재의식은 그 단어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은 말합니다. 잠재의식이 반응하는 것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각으로 채워진 이미지라고. 냄새, 촉감, 색깔, 소리. 그것이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조 비탈리는 원하는 집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넓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벽의 색깔, 창밖으로 펼쳐지는 나무의 풍경, 아침 햇살이 바닥에 닿는 각도, 그리고 맨발로 딛는 나무 바닥의 감촉까지. 그는 그 집 안에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감각을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묘사와 거의 일치하는 집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현실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피부에 닿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냄새가 공기 중에 있는가? 혹시 입안에 느껴지는 맛이 있다면 그것까지 5가지 감각이 동시에 활성화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뇌신경과학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감각이 풍부한 시각화를 할 때 뇌의 시각 피질과 감각 피질은 실제 경험을 할 때와 거의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은 이것이 상상인가 현실인가를 판별하지 않습니다. 감각 신호가 충분히 생생하다면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각인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 감각적 시각화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잠들기 직전 뇌는 세타파 상태로 진입합니다. 세타파는 초당 4에서 7헤르츠의 느린 진동으로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소 의식이 세워두었던 비판적 방어막이 낮아지고 잠재의식이 외부의 이미지와 감각 신호를 훨씬 깊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도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두 눈을 감기 전 딱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순간, 그 공간의 빛깔, 주변의 소리, 손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감각 안에 머무르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드는 그 경계에서 그 이미지를 조용히 받아 적을 것입니다. 조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명확한 의도는 느껴질 때 비로소 우주에 전달된다. 조 비탈리는 말합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이 한 문장이 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르도, 독자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막연한 꿈은 우주에 닿기 전에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명확성은 단순히 목표를 정교하게 다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각본이 진짜 욕망 위에 층층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했던 직업, 주변이 인정해주는 성공의 모습, 그것이 어느새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비탈리는 이것을 빌려온 꿈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려온 꿈은 아무리 크게 외쳐도 끌어당김의 신호가 되지 않습니다. 비탈리 자신도 오랫동안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문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스스로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어떤 독자를 위해 쓸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어떤 장르로? 어떤 형식으로? 그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가는 과정에서 그는 마케팅과 영성을 연결하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했고 그것이 실제 출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명확화는 꿈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비탈리가 권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두 칸을 만드세요. 왼쪽에는 진짜 원하는 것, 오른쪽에는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신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두 칸이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원하는가를 세 번만 더 물어보면 두 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질문을 마음속에 남겨두세요. 비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선명해질수록 우주로 보내는 신호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그것은 단순히 끌어당김의 힘이 세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삶의 방향감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 그 감각이 바로 명확성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성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질문에서 태어납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는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비탈리는 The Attractor Factor에서 이렇게 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고. 명확성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고요한 밤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 때 온 우주가 그것을 돕기 위해 움직인다. 조 비탈리. 오늘 강연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이 조용히 일을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밤 단 한 문장을 써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우주는 명확한 신호에만 응답합니다. 막연한 바람은 우주에 닿지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은 신호가 아닙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잡음만 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 비로소 우주는 그 신호를 수신합니다. 둘째, 의도 진술문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소망은 아직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이 언어로 형태를 갖추고 종이 위에 자리를 잡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명령이 됩니다. 조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쓰는 행위 자체가 이미 창조의 시작이라고. 쓰는 것은 생각을 현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셋째, 감각적이고 현재형으로 써야 합니다. 나는 언젠가 건강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활력이 넘치고 몸이 가볍다고 씁니다. 잠재의식은 미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인식합니다. 냄새, 감촉, 소리, 그 장면 속 당신의 표정까지 감각의 언어로 쓸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노트를 펼치세요. 그리고 의도 진술문 한 문장을 씁니다. 세 가지를 담아야 합니다. 현재형으로 감사의 감정을 실어서 감각적인 디테일과 함께.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넓고 따뜻한 나만의 공간에서 일하며 그 감사함이 가슴 깊이 느껴진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질 씨앗입니다. 문장을 쓰고 나면 그냥 눈을 감으세요. 억지로 집중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문장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수면 중 뇌는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깊이 새깁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 한 문장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잠재의식은 일을 시작합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조 비탈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오늘 밤 그 한 문장을 쓰는 행위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쓸 그 한 문장을 기대합니다. 오늘 강연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좋은 밤 되세요.